건강한 100세를 준비하는 첫 번째 키워드 체온.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체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햇빛 쐬고 입욕도 중요하지만은요.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하기 쉽고 효과가 뛰어난 방법이 바로 이 청열 주스를 매일 마시는 방법이 네. 굉장히 좋고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네. 스위스 7위의 빌 하베나 병원은 1897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한 120년 된 병원인데요. 이 병원에서 매일 아침에 네. 당근하고 사과로 만든 주스를 먹고 많은 효과를 내었고요. 이 병원의 이제 원장이죠. 리 브라쉬 박사라는 사람은 이 당근과 사과 주스가 왜 매일 먹이고 좋느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깨지 않는 위와 장 기능에 부담을 전혀 안 준다는 거예요. 해독 시간이거든요, 아침이. 두 번째는 혈액에 에너지라든가 당분을 보충해 줄 수 있고 또한 해독 기능, 대소변 배설 기능이 굉장히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럼 청열 주스가 당근, 사과 이 비율에다가 실제로는 이제 조금 맛을 좋게 해서 귤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는 양파하고 생강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혈 속에 있는 지방, 인체에 있는 지방이든 장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열 주스가 몸도 따뜻하게 하고 지방도 제거하는 그런 주스입니다. 정말 엄지제왕에서 청열 주스 소개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검색어 1위하고. 둘, 셋. 아, 네. 청혈 주스. 뭐 인터넷에 쫙 뜨고 지금도 엄지제왕 치면은 청열 주스가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뜨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이 자체도 한번. 복습을 좀 하자면은 홍당무 2개, 네. 그다음에 사과 하나, 귤 반 개, 양파하고 생강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여기 별가위가 지금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은 체온이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생강하고 양파, 여기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당근이 따뜻합니다. 그다음에 배변 기능이 피로가 덜해지고요. 그다음 몸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인체 대사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각 증상이 좋아지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청열 주스가 좋았지만은 요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불편한 것들을 없애는 그런 비전을 새로운 버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다. 그겁니까? 예, 그렇죠. 이 청열 주스도 그전에 많은 분들이 드시고 좋아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청열 주스는 몸에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은 매일 만들어 먹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그렇죠.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맛과 향이 생강하고 양파가 들어가서 역겨워서 소화장애를 일으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매일 번거로워서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한 것이 발효 청열 주스입니다. 발효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저장이 가능하고요. 며칠 먹는 게 아니라 한 달도 먹을 수가 있고요. 야, 좋다. 그다음에 당이 있는 사람들은 이 혈당이 좀 높아질 수가 있는 이 과일에 있는 당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발효를 시키게 되면 거의 당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이라든가 위장장애 있고 그다음에는 혈관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래 저장도 가능하고 예, 예. 혈당 조절도 가능한 업그레이드된 발효 청일 주스의 좋은 점. 그 좋은 점은 뭡니까? 자, 발효 요 상태에서도 충분히 어떤 섬유질이 많고 하지만은 발효의 특징이 이제 효소가 풍부하잖아요. 살아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위와 장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배변 기능이 더 좋아져요. 그 다음에는 인체 신진대사나 혈액순환 내지는 체온 상승을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청열 주스보다는 업그레이드, 즉 훨씬 좋은 주스라 볼 수 있습니다. 발효 청일 주스. 예, 예. 네, 청일 주스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더 강한 것으로요. 발효 청일 주스.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예, 요즘 이제 설탕에 대한 노이로제가 많은데요. 일반적인 발효할 적에 설탕을 50% 이상을 넣지 않으면 그게 상하게 돼 있습니다. 발효가 되지 않고 썩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설탕을
60%나 최소한 50% 이상을 넣어야 되는데요. 발효 청열 주스의 이제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발효할 적에 이제 사과하고 귤이 있기 때문에 과일이 있기 때문에 더 상하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설탕을 뭐 70%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비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발효하기 전에 0.7% 소금물, 약간 짠맛이 납니다. 거기에다가 요걸 한 2시간 정도 담그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소독도 되고 발효가 훨씬 쉽게 될 뿐만 아니라 설탕을 60이나 50% 넣지 않고 40% 심하면 30% 였더라도 숙성이 되기 때문에 훨씬 빨리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설탕을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3kg인데 중간중간 여셔도 되고 요 한 번씩 흔들어주면 되니까 이것이 지금 한 1.2kg쯤 됩니다. 1kg 좀 안 되는 것을 요렇게 설탕을 넣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100일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 발효 청열 주스가요. 이 발효액은 또 이거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걸? 발효된 상태에서 이제 3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 따라내고 말이죠. 이제 발효하는 거 집에 잘 아시니까. 근데 걸러가지고 이런 맑은 물을 네. 요 아침 주로 이제 공복에 이렇게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달아요? 야, 막 달지 입이 들을 않죠? 줄 알았는데 안 달죠. 거의 맹물 수준입니다. 네. 보리차 수준이에요. 자, 좀 드셔보세요. 예. 네. 자, 희석시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네. 그냥 그대로 먹는 거라는. 그냥 맹물이네. 특별한 과일 맛도 안 나는데요. 예, 기호에 따라서 조금씩 희석하시든가 조금씩 첨가하셔도 되시는 이걸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식전에 공복에 먹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스위스 그 병원에서도 했듯이 오전에가 12시까지가 이래 해독 시간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전에 일어나서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좀 심한 분들은 좀 혈관이 내지는 뭐 내부 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아침 저녁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3번 드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주로 이제 공복에만 근데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네. 아프지 않고 활력 있는 100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체온을 올려라. 이 체온과 더불어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영양분을 흡수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장 건강의 열쇠를 서적을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면역력, 자연치유, 엄주의 제왕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했던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서재걸 원장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겁니다. 예. 네, 우리가 그 집을 살 때 집주인이 있으시고 또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분도 많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러면은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새 들어 사는 사람이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 몸의 주인은 나지만 결국 새 들어 사는 애들은 유산균, 장에 있는 유산균들이 새를 들어 삽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많아야 깨끗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은 그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꼭 필요한 유산균입니다. 그 유산균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네, 필요한 것만큼 보충을 해야 된다. 이게 맞겠죠. 유산균이 어떻게 월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나요? 제가 그 월세를 궁금하네. 16년간 내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유산균을 쾌변의 열쇠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유산균의 힘. 서재걸 원장님, 처음 소개했을 때 이 요구르트만 생각하던 분들이 많이 놀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강의를 한 10여 년 동안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본인들은 누구나 다 유산균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산균을 먹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유산균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 몸의 면역의 70%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장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식도 위는 아직 통과되고 있지 우리 몸에 들어온 게 아니다. 들어오는 걸 결정하는 것은 소장이다. 그럼 소장에 누가 그걸 결정해 주느냐? 소장에 잘 살고 있는 유산균들이 결정한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도움되는 것은 흡수시키고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을 배출시키는 능력. 그래서 면역의 가장 기본은 장내에 사는 좋은 균, 유익균, 그중에 유산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정말 그 유산균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챙겨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감기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유산균 마니아가 됐는데 그 전에는 저는 장은 그냥 대변을 만드는 하나의 장기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 건강에 유산균이 너무 그 중요하니까 또 이게 그 면역력하고 바로 그 연관이 있다. 이런 그 결론이 나는 얘기죠. 네, 우리 장내에는 이 좋은 균과 우리 몸에 나쁜 균이 비율이 여러 뭐 얘기가 있지만 뭐 85대 15 정도. 예, 요렇게 이제 비율로 균형을 이뤄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싫어하는 균들은 무조건 없고 100대 빵이 아니라 적당한 유지가 있어야 얘네들도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유해균이 많아졌을 때 생기지 유해균이 있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걔네들 성질을 건드렸을 때 우리 몸에 비로소 나쁜 거지 걔네들이 잠자코 있을 때는 우리 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중에 유해균 중에 가장 우리 몸에 좀 해로운 대표적인 것들이 곰팡이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고 몸속에서 여러 가지 균들이 들어오는데 유산균들이 많이 부족해질 때는 결국은 곰팡이균들이 이제 내가 한번 나가서 일해볼까 하면서 증가가 되면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면역 저하, 이상하게 두통이 생긴다, 왠지 가렵다, 뭐 먹기만 하면은 뭐 머리가 아프고 또 관절이 아프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곰팡이균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율을 맞추는 게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속의 유산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좀 자세히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거는 변을 잘 못 보니까 유산균을 먹자 이렇게 잘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설사가 됐건 변비가 됐건 상관없이 장의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 둘 다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일단 유해한 균들은 자기네들이 유해한 물질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 생성을 억제시켜야 되겠고 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고 또 장내 독소 생산을 억제시키고 또 상대적으로 노화가 더디게 되는 노화 억제 작용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감기 증상을 완화한다는 것은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이고 바이러스는 내 면역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는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약할 때만 공격하는 거니까 치료는 바이러스를 죽인다가 아니라 내 힘을 강화시킨다겠죠. 그래서 그 강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의 70%가 있는 장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근데 뭐 보니까 요즘에는 장 건강을 위해서 변도 이식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있습니다. 예. 변을 이식한다고요? 예, 옛날에 우리가 왜 개똥도 왜 약에 쓰려면 없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변에는 뭐 한 많게는 1억에서 1억 5천 마리 정도의 유산균들이 늘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 보충하는 게 의미가 있고 그 안에도 분명히 균들, 좋은 균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균들을 정말 먹을 수 없을 때는 먹는데 조금 정제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대변을 항문을 통해서 이식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발생된 걸 가지고 배양시켜서 결국 유산균들을 만들기 때문에 변을 먹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네네. 네. 뭐라고요, 윤정민 씨? 아니 그냥 이렇게 먹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변 아니면 남의 변 뭐. 예, 그러니까 좋은 균들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식을 한다는 표현들을 요즘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는 점점 더 이 미생물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우리가 또 좋은 미생물들, 자기한테 취약점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 장내에서 균형을 이뤄서 내 면역을 또 보강할 수 있고 뭐 이런 시대로 아마 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야, 또 올라온대요.